연결 유지 및 목적 달성. 이제 공격자는 목표로 삼은 데이터가 있는 내부 중요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유출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침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습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이어의 방어하는 동영상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공격 이렇게 저희 회사도 이제 모이킹이라든지 이런 쪽이 주 사업 분야인데 이렇게 계속 막으니까 밥줄이 이게 끊기는 게 아닌가 좀 걱정도 좀 되는데, 그래도 저희도 이제 제 목숨 걸고 하면 또 이제 안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이게 시연용으로 해서 그렇지,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붙고 싶으시면 다시 좀 메이웨더 경기처럼 한번 다시 붙어보는 걸로 하고, 진짜 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업로더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업로더 부분이 여기서 지금 나올 건데 그냥 미리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유지랑 목적 달성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빼내오는 부분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연결 유지를 효과적으로 하고 목적 달성까지 하는 팁이라고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뭐냐면 컴퓨터가 꺼지든 켜지든 아니면 심지어 백신 검사를 하든 포맷을 하든 악성 코드가 계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성으로 제가 적어 두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다시 연결이 맺혀질 경우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속성 부분이 목적 달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두 번째는 보안 우회.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악성 코드가 백신이나 이런 곳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는 보통 뭐랄까 일반 사용자들도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우회를 하려면 악성 코드 하나 만들어서 백신 여러 개 다운받고, 백신 우회하는 작업들은 전 세계 어떤 백신이든 다 우회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쉬운데 조금 힘든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 B2B 방식으로 판매되는 그런 보안 장비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이제 해커가 좀 용이하게 이 장비를 입수를 해서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백신처럼 즉각 이 인터랙션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금 우회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도 저희도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안 우회에서 기타 이제 숨는 스킬, 프로세스를 숨긴다든지 서비스를 숨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밀성. 이건 이제 데이터가 빼내는 과정에서 평문으로 오게 되면 이제 DLP 장비라든지 다른 곳에 탐지가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암호화를 시킬 수 있는가가 기밀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에 다량의 데이터가 빠져나가면 이상 현상을 발견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조금씩 데이터를 빼내도록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업했던 기록들이 남지 않도록 해서 해커들 공격이 보안 장비나 보안 그런 것들에 들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빼내오는 시나리오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로드 언더바 데모라고 하는 데이터를 해커의 서버로 업로드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연을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파이어의 신규 솔루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압축을 한 다음에 업로드 데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서버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해커가 서버를 확인해서 이 압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2분 45초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보시면 이제 이런 파일들이 있죠. 이게 기밀 분류라고 해서
나름 PHIPC에서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빼내오기 위해서 또 아까처럼 막 이렇게 영어가 막 많은 그런 유틸리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면 뭐 유틸리티들이 다운로드 받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틸리티를 보시면 이제 업로더 데모가 보이는데 그걸로 업로드를 하기 전에 아까 그 폴더에 있던 중요 파일들을 먼저 압축을 해야 됩니다. 파이어이 신규 솔루션 아키텍처 기밀 분류. 이 명명은 실패할 거고 실패. 네. 이렇게 이제 명명이 성공하고 이 아카이브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업로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커 서버로 아카이브 파일을 보내야 되겠죠. 해커 서버는 지금 접속하는 걸로 보이시는 이 서버로 저희가 그 아카이브 파일을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 데모를 클릭하고 아카이브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거죠. 보통 이게 왜 해커 PC로 바로 안 받고 서버를 거치냐고 물으시면 이제 보통 익명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해커 PC로 바로 받으면 본인의 정체가 탄로나겠죠. 그래서 익명의 서버를 두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뭐 해킹에 성공한 다른 서버로 프로그램을 파일을 업로드 시키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익명의 이메일 이런 쪽으로 업로드를 시켜서 이제 해커의 IP를 좀 숨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거치는 거고요. 그렇게 서버 업로드가 성공을 하면 다시 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카이브 파일이 보이죠. 아카이브 파일을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해커 PC로 받고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해커 PC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기밀 문서라고 하는 것들을 빼내올 수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공격 시나리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시연이 끝이고 이제 여기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다른 컨퍼런스에서 어떤 대상이 뚫기 힘들었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아서 뭐 기사 나고 이러길래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가 이제까지 공격을 초기 정찰부터 침투 그리고 내부 정찰, 내부 침투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빼놓는 것까지 쭉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킹도 많이 해봤고 대회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형태로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이 어떤 대상이 뚫기 힘들었나에 대해서 나름 주관적 통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주관적 통계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 피터 TL이라고 유명한 이제 그 미국의 벤처 투자자가 이제는 통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 그 변수가 많아서 각종 변수가 많아서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 대신에 통계를 통해서 이런 그 부분들을 어떤 게 많고 적고를 알 수가 있다. 그 분석적인 측면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이제 책을 잘 안 읽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당신도 알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무슨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서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르신분들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때는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맞았구나 라면서 일종의 통계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배우자를 구하는 방법, 뭐 안 싸우는 방법, 뭐 후회하지 않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칼 팔레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책을 그렇게 자주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최근 올해 들어서 처음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이런 것들을 읽고
아 그러면 나도 해킹을 많이는 해봤지만 어떻게 지금 딱 돌아보니까 어떤 대상이 뚫기 힘들었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일단 단계별로 감시랑 알람이 잘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뚫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림 그 뭐 가스 밸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 이게 일종의 하인리 법칙을 설명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 사건 뭐 사건 사고 뭐 예를 들어서 큰 해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증상이나 이런 증적 자료들이 조그만 것 이벤트들이 계속 생긴다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아요. 해킹 공격을 수행을 하는데 이게 공격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큰 공격을 성공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고객사들이 뭐 관제를 통해서든 장비를 통해서든 계속 잡습니다. 이거를 뭐 이런 거 좀 수상하지 않냐 뭐 이거 우리가 했냐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거든요. 이게 실제 공격할 때도 큰 공격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 감시, 알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뚫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 뚫는다는 건 아닙니다. 힘들었다는 거지. 이게 뚫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두 번째 크로스 체크를 하던 고객. 이건 뭐냐면 관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특정 고객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하는 회사 아니면 어떤 믿을 만한 큰 회사에게 3년간 뭐 4년간 이만큼의 책으로 계속적인 점검을 받았다. 컨설팅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관성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한 일주일 보니까 다 뚫리더라고요. 엄청 심각하게. 이게 뭐냐면 너무 이 관성에 의존하다 보면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도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하는 게 삼성전자나 이런 쪽인데 물론 비용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뭐 동시에 하라는 건 아니고 크로스 체크를 하라 이거고. 세 번째는 좋은 제품을 사용 중인 시스템. 이게 파이어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 파이어의 제품이 좋아서 이런 걸 쓰면 된다 이런 건 너무 속보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모바일 앱을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모바일 앱 보호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제품을 써야 되지 하면 스틸리언의 앱수트를 쓰면 모바일 앱 보호는 확실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제품을 쓰면 그만큼 뚫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도 이제 정말 좋은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가 뚫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부에 기술자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기술 뭐 해킹 잘하는 사람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사람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기술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나는 이거 아는데 하면서 이렇게 훈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은 비록 모르지만 기술자들이나 기술에 대한 프로세스는 이렇구나 해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일수록 뚫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외부를 잘 활용하는 거. 이게 뭐냐면 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뭐 다 우리는 내부에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다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해서 뭐 보안 장비든 제품이든 컨설팅이든 다 안에서 다 해결을 할래라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는 보면은 거의 무조건 다 심각하게 뚫린다. 이거는 뭐랄까 일종의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모 대기업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잘못 말했는데 이렇게 모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안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 NSA가 아무리 해킹을 잘한다고 해도 다들 외부에 있는 그 유명 회사들이랑 계속 교류를 통해서 이런 기술력들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활용을 잘하는 오픈된 고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에 힘이 실리는 조직.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보안에 힘이 실린다는 게 뭐 CIS든 그런 사람들이 막 힘이 세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안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잘하고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각인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라도 보안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보안에 힘을 실린 조직. 단순히 이게 뭐 업이다 이런 식으로 땡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뚫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맥, 학연, 지연, 혈연, 그다음이 폐연, 페이스북 이 인간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